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도대체 어떤 포트폴리오가 나에게 최고의 수익을 안겨줄까? 주식과 채권, 황금 비율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뭘까? 투자를 시작하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시장 상황은 늘 변하고, 금리는 오르락내리락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뉴스들은 또 왜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지 정말 머리 아프고 복잡하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투자는 복잡한 수학 공식이 아니라 꾸준함과 지혜의 게임입니다. 오늘은 이 복잡한 투자 시장에서 2025년을 대비하는 주식과 채권, 그 황금 비율 포트폴리오를 여러분께 시원하게 공개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난 공격적인 투자가 좋아, 아니야, 난 안정성이 최우선이야 하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걱정 마세요. 오늘 이 스크립트를 통해 여러분의 투자 상황에 딱 맞는 황금 비율을 찾아드릴 테니까요. 우리 함께 2025년 투자의 정석을 파헤쳐봅시다. 시장의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는 전략,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2025년 투자 환경은 정말 여러모로 복잡합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AI와 반도체는 여전히 뜨거운 성장 엔진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동시에 지정학적 리스크나 경기 둔화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과연 어떤 나침반을 들고 항해해야 할까요? 바로 균형 잡힌 자산 배분이라는 든든한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제시할 황금 비율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이런 복잡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또 꾸준히 성장시킬 수 있는 일종의 투자 레시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레시피를 통해 여러분은 자신만의 갓바를 키우고 어떤 시장 환경 속에서도 멘탈을 굳건히 지킬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결국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첫 번째, 황금 비율, 기본 자산 배분 비율. 일반적인 권장자, 그럼 가장 기본적인 황금 비율부터 알아볼까요? 이건 마치 건물을 지을 때 튼튼한 기초를 다지는 것과 같아요. 보통은 주식 5060%, 채권 3040%, 그리고 현금 1020% 정도를 권장합니다. 간단하죠? 하지만 이 비율 안에도 세심한 전략이 숨어 있답니다. 먼저, 주식은 전체 포트폴리오의 5060%를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 중에서도 미국 주식, 특히 S&P 500 같은 지수 추종 투자는 35% 정도를 고려해보세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은 여전히 전 세계 성장을 이끄는 핵심이니까요. 그리고 AI 시대의 주역인 기술주, 특히 나스닥 100 같은 종목들은 20% 정도 편입해서 높은 성장성을 놓치지 않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미국에만 올인하지 않는 겁니다.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해 미국 외 주식에도 눈을 돌려야 해요. 유럽, 한국, 일본 등 다른 성장 잠재력을 가진 시장들도 함께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치 여러 종류의 씨앗을 다양한 밭에 심는 것과 같죠. 어떤 씨앗이 더 큰 열매를 맺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법이니까요. 다음은 채권입니다. 전체 포트폴리오의 3040%를 채권으로 채우는 것을 권합니다. 채권은 주식이 흔들릴 때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지탱해주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합니다. 특히 미국 국채는 30% 정도 비중으로 가져가는 것을 추천해요. 안정성이 높고 금리 인하 시에는 자본 차익까지 기대해 볼 수 있으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채권은 금리 변동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장기 채권은 금리 인하 시기를 대비하여 적절히 섞어주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채권은 위험을 분산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아주 중요한 자산임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현금입니다. 전체의 1020%는 현금으로 보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흔히 현금은 잠자는 돈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천만에요. 현금은 유동성을 확보하고 뜻밖의 투자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원입니다. MMF의 머니 마켓 펀드 같은 상품에 넣어두면 언제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으면서도 약간의 수익까지 얻을 수 있죠. 위기 상황에 다른 자산들이 저렴해졌을 때 현금을 이용해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도 바로 이 현금입니다. 마치 위기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상금 같은 역할이죠. 위대한 투자자들은 늘 현금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여러분도 꼭 기억해두세요. 혹시 여유가 된다면 대안 투자에도 1017% 정도 소액을 배분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은 인플레이션 해지 및 안전 자산으로서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더욱 높여줍니다. 부동산은 분산 투자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요. 암호화폐처럼 높은 변동성을 가진 자산은 소량만 투자하여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노려보는 전략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대안 투자는 선택사항이며 본인의 위험 감수 수준에 맞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마치 투자의 맛을 더해주는 양념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 번째, 황금 비율 핵심 투자 전략. 여러분, 이 기본적인 자산 배분 비율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투자 전략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어도 요리 실력이 부족하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없듯이, 아무리 좋은 자산들이 있어도 전략 없이 투자하면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듭니다. 첫째, 분산 투자입니다. 주식, 채권, 현금 등 다양한 자산에 골고루 분산하여 투자해야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의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죠. 둘째, 장기 투자입니다.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워런 버핏은 주식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옮기는 장치라고 말했습니다. 시간에 투자를 맡기고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해요. 셋째, 가치 투자입니다. 저평가된 자산을 발굴하여 장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입니다.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죠. 넷째, 리밸런싱입니다. 자산 비중을 주기적으로 조정하여 목표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분기별로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너무 많이 오른 자산은 일부 매도하고 너무 많이 떨어진 자산은 추가 매수하는 방식으로 목표 비율을 맞춰나가는 거죠. 리밸런싱은 리스크 관리에 매우 효과적이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금리 인하에 대비하는 전략입니다. 2025년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니 채권 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겨울이 오기 전에 미리 따뜻한 옷을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섯째, 미국 외 투자입니다. 현재 미국 주식시장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미국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유럽, 한국, 일본 등 다른 지역으로 투자 범위를 넓혀 포트폴리오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세 번째, 황금 비율 고려 사항 및 세부 전략. 여러분, 투자는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투자 목표와 위험 감수 수준을 명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공격형 투자자인가, 중립형인가, 아니면 안정형 투자자인가? 이것부터 명확히 해야 자신에게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금리, 인플레이션, 경제 성장률 같은 것이 경제 변수들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투자 전략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마치 날씨 변화에 따라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트렌드를 읽는 눈도 중요합니다. AI, 친환경 에너지처럼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투자하는 것은 장기적인 수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맹목적으로 따라가기보다는 충분히 공부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겠죠. 마지막으로 수수료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ETF Exchange Traded Fund처럼 저렴한 비용으로 분산,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작은 수수료가 쌓이면 무시할 수 없는 비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산별로 조금 더 자세한 전략을 살펴볼까요? 주식 섹터에서는 AI, 빅테크 기업들이 여전히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을 고려하여 비중을 조절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엔비디아, 브로드컴 같은 AI 관련 기업들은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대상이죠. 금리 인상 시기에는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고 경기 회복 시에는 소형주의 성장 가능성도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원한다면 배당주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채권의 경우 금리 인하 시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장기 채권과 금리 변동성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단기 채권을 적절히 섞는 것이 좋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한다면 우량 채권의 신용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더 높은 수익을 원한다면 회사채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금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자 안전 자산으로서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비상 상황에 대비한 든든한 보험 같은 존재랄까요? 현금은 유동성 확보와 투자 기회 활용을 위해 언제나 일정 비중을 유지하는 것이 좋고 금리 인상 시에는 현금 보유 비중을 확대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대안투자로 부동산은 임대 수익과 자산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 암호화폐는 높은 변동성을 감안하여 소액으로 투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처럼 각 자산의 특징을 이해하고 자신의 투자 목적에 맞게 배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잘 짜인 교향곡처럼 각 악기가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말이죠. 네 번째, 황금 비율 포트폴리오 예시와 전문가, 조언자. 그럼 이 모든 전략을 바탕으로 몇 가지 포트폴리오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건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니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정형 투자를 선호하는 분들을 위한 포트폴리오는 주식 30%, 채권 60%, 현금 10% 정도를 추천합니다. 채권의 비중을 높여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거죠. 중립형 투자를 선호하는 분들은 주식 55%, 채권 30%, 현금 10%, 그리고 기타 자산 5% 정도로 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성장과 안정의 균형을 추구하는 전략입니다. 공격형 투자를 선호하는 분들을 위한 포트폴리오는 주식 70%, 채권 20%, 현금 10% 정도입니다. 주식의 비중을 높여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커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어떤 조언을 했을까요? 스티브 브라이스 SC그룹 CIO는 주식 53%, 채권 37%, 금 7%, 현금 3%의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전문가들 역시 주식과 채권, 그리고 안전, 자산의 적절한 조합을 통해 위험을 분산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하나 더, 자산 가격이 하락했을 때 분할 매수 전략을 활용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주식시장이든 채권 시장이든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나누어 매수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춰 수익률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마치 씨앗을 한꺼번에 다 심지 않고 조금씩 나눠서 심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만의 루틴을 가지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투자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빨리 달리려 하거나 남들과 비교하며 조급해하지 마세요. 자신만의 속도와 리듬을 찾고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그릇을 키우고 단단한 갓바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입니다. 물론 오늘 제가 드린 정보는 일반적인 투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투자 결정은 개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투자 전에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언제나 좋습니다. 그리고 2025년 5월 이후의 시장 상황은 또 변동될 수 있으니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여러분,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결국 성공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긴 여정의 동료로서 꾸준히 투자하고 성장해 나갑시다. 리스펙합니다.